행복한 반려견과의 산책 시간. 주인과 달리 신발을 신지 않는 우리 반려견의 발은 과연 얼마나 많은 세균과 접촉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반려견 산책 후 발에 남아있는 균을 확인하고 올바른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분석시험연구원 KATR입니다. 먼저 오늘 실험에 참여해줄 귀여운 강아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귀여운 아이는 올해 4살인 두유라고 합니다. 강아지 발에서 균을 검출하기 전 함께 신나게 산책을 진행하고 최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산책 경로는 강아지 출입이 가능한 대형 쇼핑몰, 잔디공원, 인도 등 다양한 경로를 다녀보았습니다. 40분간 강아지와 즐거운 산책을 했으니 바로 강아지 발에서 균과 곰팡이를 검출해 볼까요? 까맣게 물든 면봉이 보이시나요? 그냥 발만 하기에는 아쉬우니 오늘은 물로만 씻겼을 때, 물티슈를 이용했을 때, 강아지 샴푸를 이용했을 때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발을 닦은 후 균 검출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로 가볍게 닦아준 발에서의 균 채취. 물기를 닦아줄 때는 최대한 자극이 없도록 톡톡 닦아줍니다. 다음은 물티슈. 사용한 물티슈는 강아지 전용 물티슈이고 이때도 최대한 강한 자극이 없도록 가볍게 닦아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아지 샴푸를 이용해 닦아주었는데 강아지에게 순한 성분의 샴푸를 사용하고 물로 충분히 씻겨 내려주었습니다. 발을 잘 닦아준 후 보습제는 잊지 않고 발라주었습니다. 이제 4발 모두 균을 채취해 주었으니 얼마나 많은 균과 곰팡이가 나올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건조 필름 배지와 평판 배지 모두 이용하여 균과 곰팡이 모두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균 검출 배지는 일반 세균 건조 필름 배지, 곰팡이는 진균 건조 필름 배지의 배양을 진행하였습니다. 평판 배지 역시 PDA 배지와 PCA 배지 나누어 접종해 주었습니다. PDA 배지에서는 곰팡이와 효모를, PCA 배지에서는 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균과 곰팡이가 배양되기 위해서는 각각 맞는 온도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균과 곰팡이를 따로 나눠서 배양기에 넣어주겠습니다. 건조 필름 배지는 10장 이상 쌓여있지 않도록 펼쳐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각 배양기에서 균은 2일, 곰팡이는 4일 정도 배양해 주었습니다. 먼저 이틀이 지난 균 배양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가장 먼저 산책 후 바로 채취한 발에서의 균 상태입니다. 붉은 점이 모두 균인데 정말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로 가볍게 씻어준 발은 씻기지 않은 발보다는 균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균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는 물티슈로 닦아준 발입니다. 확실히 균 수가 많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도 균을 완전히 닦아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샴푸를 사용해 닦아준 발에서 검출된 균 수입니다. 앞서 본 결과보다는 깨끗해진 걸 볼 수 있지만 배지상에 한두 개의 균이 배양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꼼꼼하게 닦아주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겠죠. 이번에는 곰팡이 검출 결과입니다. 먼저 PDA 배지를 확인해보면 씻기지 않은 발과 씻긴 발의 차이가 확연하죠. 물로만 씻긴 발과 물티슈로 닦아준 발에서도 적은 양이지만 곰팡이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럼 샴푸를 이용하면 과연 곰팡이로부터 안전할까요? 건조 필름에 배양된 곰팡이를 확인해보면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씻기지 않은 발은 동일하게 많은 양의 곰팡이가 배양되었고 물로 씻은 발과 물티슈 역시 곰팡이가 배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PDA 평판 배지보다 양이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평판 배지와 가장 차이가 큰 결과를 보인 건 샴푸로 씻긴 발이었습니다. 이처럼 결과가 달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처음 접종되는 검출액의 양이 차이 때문입니다. 평판 배지에는 0.1ml의 검출액이 접종되는 반면 건조 필름 배지에는 1ml, 약 10배의 양이 접종되고 배양되니 검출되는 균과 곰팡이의 양이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결과를 모아두고 보니 각각의 결과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죠? 그럼 지금부터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발에서 검출된 균들은 사람에게도 유해할까요? 강아지의 발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는
주로 환경에서 검출되는 박테리아들입니다. 스타필로코커스, 바실러스, 슈도모나스, 스트랩토코커스, 엔테로코커스 등이 있는데 대부분은 인체에 무해하지만 일부 균의 경우 염증이나 기회성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멘타그로피테스 균에 의해 발병하는 백선증은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사람에게도 발병하니 반려인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려견 발에서 검출된 균들은 반려견에게 유해할까요? 사람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상처가 나 있는 발에 균이 감염된다면 염증이나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길에서 만난 다른 강아지나 고양이 등을 통해서 백선증과 같은 피부병을 옮길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반려견 전용 세정제로 발을 닦았을 때 가장 적은 균이 나왔는데 꼭 세정제로만 발을 닦아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실험 결과 상에서는 세정제가 가장 효과가 좋게 나왔으나 이는 세정제가 가장 실사용 조건에 부합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정제만 사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푸샴푸나 물티슈의 경우에도 적시적소에 사용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하든 피부에 자극이 있을 수 있거나 습진이 생길 수 있으니 성분과 용도를 잘 확인하시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분석시험연구원에서 반려동물 용품에 대한 시험도 가능한가요? 한국분석시험연구원에서는 애견 샴푸, 세정제, 물티슈, 탈취 스프레이, 식기 등에 대한 항균 시험이 가능합니다. 황색포도상 고균, 대장균, 녹농균, 백선균, 견소, 푸자균을 포함한 다양한 균종이 시험 가능합니다. 분석을 의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페이지에서 분석 신청서를 작성하신 뒤 접수증과 시료를 동봉하여 본원으로 택배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시료 수령 1일부터 실험에 착수하게 됩니다. 본원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견과 산책 후 건강한 발을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존재하지만 꼼꼼하고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최대한 자극이 적은 순한 제품을 이용해주시고 물기를 깨끗이 제거한 후 보습 제품을 이용해주시면 습진을 예방하고 촉촉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소중한 가족으로 우리 곁을 지켜주는 반려견을 위해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보살펴준다면 더 오래오래 반려견과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지금까지 한국분석시험연구원 KATR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